그 테마 특강으로 잘생겼다 인문학으로 톡하기인데요. 인문학 하면 그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를 대상으로 한 학문 영역으로 언어학, 예술, 문학, 또 뭐죠? 역사, 고고학, 철학, 굉장히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역사나 예술은 그것도 인문학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인문학을 행복한 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인문학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의 작가이신 김무영 강연자님을 모시고 왜 인문학 놀이인가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끝까지 나답게 살고자 하는 작가 김무영입니다. 인문학, 왜 인문학 놀이인가? 그리고 부제가 인문학 공부 때려치우고 나답게 살기. 네,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공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학으로 논문을 쓰실 게 아니라면 부디 부탁하건대 인문학 공부는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네. 2004년인 것 같아요. 신영복 선생님이 나의 동양고전 읽기 강의라는 책을 내셨고요. 아마 2006년쯤 도월 김용옥 선생이 TV에 나와서 노자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반향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강신주 선생님이 아마 2010년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무려 15만 권. 네, 인문학 책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바야흐로 정말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만큼 인문학 책들이 근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세계 최초의 인문학 놀이서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가 출간이 됐죠. 참 좋은 책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인문학 책들이 나온 10년 동안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열풍 그 이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문학으로 논문을 쓸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성자로까지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그러자 수녀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을 공부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문학 열풍이 시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동안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사람다운 삶인가? 사람이 사람다운 게 뭔가? 우리의 고민은 결국 삶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인문학, 인간을 다룬다고 하는 학문인 인문학이 답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인문학에 목말라 하고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 열풍으로 단돈 1원이라도 번 사람, 인문학 열풍의 혜택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 과연 비인간적인 이 시대에 인문학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 전략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쁘거든요.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 하고 생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문학 지식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놀이여야 합니다. 저는 인문학 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놀이는 어른들의 어떤 이해관계 혹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또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잘 노셨나요? 네. 잘 논 분도 계시고 좀 놀았다라고 자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잘 놀지 못했습니다. 잘 놀지 못했고 대신 죽어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아이답게 놀기보다는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한 결과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익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느라 미처 놓쳐버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이는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놀이는 생각하게 하고요, 상상하게 하고요, 꿈꾸게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아닌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정말로 재미를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는 누구이고 그 친구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우리 고우성 PD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말이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부포럼. 어른들의 놀이터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가치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인문학이야말로 놀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그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놀이는 인문학의 가치를 몸에 배이게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가치 중심의 어떤 삶을 인문학 놀이를 통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가격을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를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산다고 하는데요. 인문학 놀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문학 놀이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도 아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문학 지식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지식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치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가치이죠. 제가 여러 가지가 참 미달되는 사람인데요. 일단 키가 좀 대한민국 평균의 미달이고요. 그다음에 학력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깨도 좀 좁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들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초과하는 거 하나 있기는 해요. 몸무게는 제가 좀 평균을 초과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어떤 저의 모습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그 중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요,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00권의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더 낫다라고요.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상상력인데요.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않고 잔상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상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일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질문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대화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인문학 놀이는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공부가 아닌 생각을 통해서 찾아가는 놀이이자 여정입니다. 부디 한 번 더 부탁드리건데 인문학 공부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는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논문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테레사 수녀님의 말처럼 나답게 살고 싶다면,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인문학 놀이 3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다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돈으로 환산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이 돈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의 돈이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무슨 차를 타고 왔고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봅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할 것을 놓치고 맙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왜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혼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주입식 교육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용기를 좀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은 물어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묻지 않는 자가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이 정말로 가치 있다면 그것은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재미있게 그리고 즐겁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짧고 임팩트 있게 해주셨는데 혹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용하시네요. 예, 우리 저기 고피디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사실인 건가요, 본인은? 실현 중이지요. 네. 애로사항 없어요? 애로사항 많습니다. 일단 방송되는 거 아니죠? 네,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긁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사실은 이 생계와 연관되는 때가 많거든요. 가령 뭐 북포럼 가는데 출연료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어떤
돈으로 환산하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죠. 그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 때문이죠. 근데 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내는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 잔소리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가치를 중심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제가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글쟁이로서의 가치가 내가 진짜 글쟁이라면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사실은 힘들죠. 힘든데 그 힘듦을 이겨내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내가 더 근육이 탄탄해지는, 그러니까 헬스할 때 무거운 것을 드는 것처럼 좀 그렇게 이겨내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는 좀 벅차죠. 네. 대답이 되셨어요. 이 고피디님하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있으신가? 왜냐하면 이게 15분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전달을 하시고 좀 그 깊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빨리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그 작가님하고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제가 톡스를 진행하면서 앞에서 막 적으면서 핵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적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과 후가 인문학을 실천하고 안 하고의 전후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남편을 만날 때,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을까, 또 직업이 뭘까, 무슨 차를 타고 왔을까 보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인문학을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꿍쳐놓은 돈이 얼마가 있을까? 뭐 혹시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빚이 많은 건 아닐까? 막 이런 것들을 막 가격을 매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작가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우리 남편이랑 재밌게 놀고요. 이제 돈으로는 가치를 기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톡스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